제가 오늘 이제 발제할 거는 5.18 가산점 규정, 뭐 아니면 작년에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거고, 최근에도 또 이걸 집회나 이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제를 했던 자료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전반적으로 이거 5.18 가산점 규정에 관해서 법률 한번 제가 다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이라든가 그걸 이제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발제를 할 때 지금은 이제 그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5.18 뭐 민주유공자라든가 뭐 그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뭐 헌법 전문에 이런 부분 반영한다면 헌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이제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헌법 개정 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안 개정안에 이제 5.18이 딱 전면적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서 그 우려가 그냥 현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발제를 하겠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이제 이게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이제 이 가산점 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을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어떤 지금 5.18 민주유공자들이 지금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거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가산점 규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나 위헌성 살펴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5.18 민주운동 뭐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이 문구가 지금 헌법 전문에 반영되려고 하는데 이 반영되었을 경우에 이 5.18 가산점 규정의 위헌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요 정도로 해서 좀 발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좀 넘겨주시죠. 들어가면 예. 저 5.18 이제 민주유공자 이제 예우에 관한 법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2002년 8월 22일 날 처음 이제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강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다가 2004년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이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변경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적용 대상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5.18이 좀 변경 과정에서 어떻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5.18 민주유공자로 불리는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있습니다. 부상자고 그리고 세 번째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라고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5.18 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그때 5.18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되신 분 그리고 그때 어떤 질병을 얻었다가 그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이게 이제 5.18 운동 사망자하고 행방불명자고요. 부상자는 그때 이제 어떤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등급을 여기 나누는데 1급 장애 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되는 거고 그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그 정도는 안 되는 사람 그 장애 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안 되는데 뭐 기타 1급 내지 2급 또 있더라고요. 그거 받은 사람이 희생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구속자, 구금자, 수용자, 연행 후 훈방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구속 그것도 아니고 연행만 돼가지고 뭐 훈방됐던 사람도 희생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 해서 좀 상당히 범위가 좀 넓은 부분인데요. 희생자 범위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희생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이 기타 희생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쪽에서는 지금도 숫자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보상금 지급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요. 보상금 지급 기준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보상금을 지급되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위에 사망 및 행불자 있는데
보상금은 이제 보상법에 있는 이제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보상되냐 하면은 사망한 시점, 예를 들어서 뭐 20세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60세다 하면 40년의 이제 급여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뭐 좀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이제 보상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금 7천만 원 일률 지급, 위로금 2,100만 원 일률 지급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뭐 통계 낸 거 보면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한 3억인가 뭐 2억 후반대 가지고 3억 가까이 이렇게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상유 사망자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뭐 여기 마지막에 이거 보면은 뭐 이것도 나오죠. 연행 뭐 구금 일수 수용 일수 보상금 이거 보면은 뭐 생활지원금 1,000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뭐 구금 일수당 얼마씩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연행 후 훈방자도 800만 원씩 일수 지급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나갔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족 및 가족의 범위인데 여기는 이제 배우자, 자녀, 부모, 뭐 조부모 그리고 미성년 재매까지 이제 이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순위를 좀 정해놔가지고 좀 법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다 그냥 포함시켰는데 요즘은 이 혜택이 너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순위를 나눠가지고 뭐 1순위, 선순위 있는 사람만 조금 혜택을 받는 걸로 하다 보니까 순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많이 그거 가산점하고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자녀에서 양자 부분인데요. 양자는 이제 5.18 민주유공자가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입양환자 1인만 이제 인정을 지금 해주는데 그래서 뭐 양자가 뭐 계약에 따라 가지고 양자로 입양되고 난 다음에 5.18 뭐 민주유공자 혜택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양자도 가능합니다. 양자도 1인은 그리고 뭐 부모 뭐 하여튼 조부모도 이제 성년이 없는 경우에 조부모도 유족이 될 수 있고 하여튼 미성년 재매까지 그러니까 좀 이제 근데 요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보훈처 공개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 국가보훈처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달 통계치가 나와요. 매달 통계치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2002년도에 이제 법이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2003년 12월 말부터 이제 통계치가 좀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학계 인원 보시면은 3,825명 전체가 되었었는데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요거 아까 맨 아래쪽을 좀 내려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016년 12월 말 지금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지면은 이미 13년이 지났죠. 처음에 제정되고 나서. 근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 12월 말에 저 인원을 보면은 4,2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2017년 12월 말 기준 1년 사이에 4,377명 지금도 이만큼 100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근데 특히 요 1년 기간에 많이 늘어난 인원을 보면은 사망자가 늘어날 일은 없겠죠. 오히려 이거는 유족들이 이제 자꾸 줄어드니까. 그 부상자도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왜 갑자기 또 늘었는지는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근데 많이 늘어난 게 여기에요. 희생자가 2016년 12월 말에는 1,315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150명 거의 뭐 1,456명 1년 사이에 지금 이만큼 딴 때 증가 수치보다 작년에 탄핵 사태 있고 이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희생자가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그러니까 아까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이자 있고 그리고 구금자, 뭐 구속자, 수용자, 연행 후 훈방자 그리고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 5.18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때 뭐 구속되거나 구금되거나 뭐
형을 살았거나 뭐 연행 후 뭐 훈방까지 이제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뭐 그게 지금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때 뭐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등재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요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1년 사이에 한 140명, 150명 늘었다는 거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적용 대상자 결정 기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다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근데 이 5.18 관련해 가지고는 강주광역시에 설치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이제 물론 등록 결정 최종 결정은 보훈처장이 하긴 하는데 이 보훈처장이 하기 전에 이제 그 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확인 요청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등록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은 강주광역시에 설치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주광역시에 설치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강주광역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강주광역시 교육감이 부위원장, 그리고 전남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지사, 강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강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그리고 그 또 법이 위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로 정리한 현행부산 혜택인데요. 이것도 그 보훈처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취업 지원, 뭐 의료 지원, 뭐 교육 지원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 표도 두 개 나눠지는데 그리고 이제 대부 지원, 뭐 국립묘지 안장, 뭐 기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여기 잠깐 여기 뒤에서 언급할 건데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해가지고 이때 법이 좀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약간 혜택이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금 이제 가산점 혜택이라든가 바뀌는데 이 이제 축소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유공자가 이제 축소되면서 같이 축소되는 건데 말씀드리겠지만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년부터 이렇게 축소됐어요. 축소되는데 이 5.18은 지금 4년 늦게 이렇게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이 법이 축소되든 말든 똑같은 혜택을 누려요. 예전에 부여되던 그런 혜택을 누리는데 요거 이후에 새롭게 등록된 유공자만 혜택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간 뭐 일반적인 국가 유공자에 비해서 4년간 더 혜택을 누렸던 거죠. 4년 동안 등록된 사람은 예전 혜택을 그대로 받고 요때 이제 저 이후에 등록된 새롭게 등록된 사람만 좀 혜택을 좀 축소되는 이렇게 좀 됐고요.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지원에 대한 검토인데 이것도 간단히 이제 여기 이제 2016년 6월 23일 날 이제 축소된 형태의 이제 법률 현행법인데 잠깐 보면 취업 지원 대상자가 부상자, 희생자 이건 본인이죠. 본인이고 그리고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불명된 사람은 이제 본인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족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배우자, 자녀 이렇게 다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산점도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줄었다는 게 이제 10%,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본인은 이제 10% 줍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 중에는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이제 본인이 혜택을 안 받으니까 이제 10% 주는 거고 그리고 5% 대상은 본인이 살아 있는 경우죠. 부상자나 희생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는 5%만 주겠다 이거죠. 본인도 살아 있는 경우에는 10%를 받는데 또
가족들도 똑같이 10%를 줄 수 없으니까 이제 5%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 이 부분도 장애 등급이 원래 지금 14급까지 있거든요. 예전에 14급까지 다 줬어요. 근데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12, 13, 14는 너무 경미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빼자 해서 이제 11등급까지만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취업 지원 이제 실시 기간이 있는데 그 가산점이라든가 뭐 특별 채용, 뭐 보험, 뭐 특별 고용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딱 보면은 한번 보시죠.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 그리고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뭐 사립학교 쭉 있는데 결국 뭐 공무원, 군인, 교원, 공기업, 대기업,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그러니까 좋은 직장은 다 포함됩니다. 취업 지원 대상 기관이. 네. 그리고요. 그 가산점도 문제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취업 지원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 중 정원의 20% 이상을 취업 지원 대상자로 채용하지 않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 대상자 중에서 선택해서 특별 채용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좀 부족하게 되어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이 추천 좀 하면서 취업시켜라 하면은 좀 취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인데 이거 뭐 또 이걸 고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원래 좀 2016년에서 조금 혜택이 축소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3명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 때 개정되면서 한 명만 이제 이런 특별 고용에 대한 거는 한 명만 축소됐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취업 지원 횟수가 무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냥 이 특별 고용해 가서 취업이 됩니다. 되는데 막 불성실한 거예요. 막 다니기 싫고 아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아니면 회사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하니까 뭐 잘리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또 지원해요. 또 채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무제한으로 자꾸 되니까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 뭐 취업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3회로 제한. 그래도 많죠. 3번 정도는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특별 채용을 이제 시켜준다는 게 이제 3회로 제한한다는 이 부분이었고, 네. 그럼 이제 채용 시험 가산점 이제 현재는 보셨는데 어떻게 변경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2002년 제정될 때는 본인이든 유족 가족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나 배우자도 10% 가산점이었는데 2007년에 이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이유가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납니다. 그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뭐 일률적으로 이제 같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점 비율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때 이제 조정된 비율이 이제 본인한테는 10%, 뭐 가족들한테는 5% 이렇게 이제 좀 그때 변경됐고요. 그다음에요. 근데 요게 그때 2007년도 개정된 법률이에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현행 법률인데 5% 가산점 지원 대상자 범위를 이제 이때 또 이제 바뀌었고요. 요 이제 그러니까 2007년에 개정된 법률하고 2016년에 개정된 이제 시행된 법률하고 이제 그 가점의 차이는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종전에는 그러니까 2007년 개정됐을 때는 구분이 없습니다. 민주화운동 부상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희생자가 어떤 경우인지 보셨죠? 연행 후 훈방자도 희생자인데 그런 사람들 가족까지 다 가산점 5%를 줬어요. 구분 없이. 그렇게 해서 다 줬는데 이제 2007년에 개정된 법률부터 2016년 개정까지는 그 사람들은 다 혜택 받았어요. 희생자 가족도
나 뭐 그 정도 뭐 뭐 이틀 그 잡혀 있다 나왔다. 뭐 이렇게도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5% 가산점 혜택을 다 받았었는데 그걸 이제 축소시킨 거죠. 2016년부터 축소된 게 배우자는 그대로 두는데 자녀 혜택을 많이 조정했어요. 그래서 전엔 14등급 다 줬는데 이제 11등급, 그러니까 12, 13, 14는 안 주는 걸로 자녀는. 그리고 희생자를 이때 이제 다 제외했습니다. 희생자의 자녀는 그 혜택을 가산점의 혜택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안 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삭제를 좀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6년 6월 23일 이후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희생자 자녀는 이제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못 받는데 그 전에는 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2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2년 7월 1일경에 지금 이제 5.18 그 가산점 혜택처럼 바뀌었는데 같이 안 바뀌고 이 5.18 유공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4년 늦게 좀 개정이 됐던 부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네. 요게 이제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바뀌었던 건데 그거 좀 설명 좀 드린 거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시험 가산점 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군 가산점, 그리고 한 번은 아까 2007년도 법 개정의 이제 이유가 됐던 헌법 불합치 결정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때 이제 99년에 있었는데 군가산점위원소는 이 결정으로 해서 이제 제대 군인 가산점이 이제 폐지됐던 이제 건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냐면은 요 밑줄 부분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체 건장한 남자와 심신 장애 등으로 병력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은 여기 한 사람의 제대 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 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 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에 비하여 제대 군인이 아닌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11조 평등권이 침해된다. 예, 그다음요. 그리고 또 공무단임권 침해도 봤었는데, 뭐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은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공직침입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25조 공무단임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평등권 침해, 공무단임권 침해 이렇게 해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을 받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있었던 요거는 이제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서 유공자 가족에게 이제 일률적으로 10% 가산점을 제한 없이 부여하던 규정을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족은 5%를 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던 그 규정인데, 여기 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라 보다 보면은 지금도 약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이 5.18 가산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좀 단초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은 가산점 수혜 대상이 되는 취업보호 대상자가 1984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다. 종전 결정 이후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위헌이 났던데 그 결정 이후에 2002년에는 뭐 5.18 이제 유공자가 늘어났고 2004년에는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계속 이제 2000년부터 보건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가산점 수행 대상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대부분이 유공자 본인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 나이 때문에 그들의 유가족이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취업 대상자가 아무래도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가산점 제도가 국가 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 우리 32조 6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유가족이 뒤에만 있는데 예전에는 유가족이란 말이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석한 거예요.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 상위 군경의 유가족,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유가족의 세 군데 다 그냥 공통되는 걸 봤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딱 그 헌법 명문을 보면은 국가 유공자 본인, 상위 군경 본인, 그 전몰 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 이렇게 이제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맞는 해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은 헌법에서 근거가 없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런 말이죠. 가산점 대상이 되고 있는 유공자와 그 가족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보호 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더 이상 고려할 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자. 그래서 이제 국가 유공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명백하게 이때 판단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가족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 법률적 정책 차원이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 법률적 정책 차원인데 이렇게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를 인정하려면 공익과 일반 응시자의 공무단위인권 차별사에 법의 형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공자 가족들에게 인원 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 할 만한 필요성은 기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들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강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 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 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 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제 입법자들은 이제 5%로 10%에서 5% 낮추는 걸로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말이죠. 이 이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 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산점 수치라든가 뭐 가산점 수혜 대상자 범위 이런 걸 좀 재조정해라라고 이제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 봤는데 그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에서 나왔던 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가산점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헌법 명문상 5.18 유공자나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취업보호 제도상 가산점을 주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5.18 유공자의 자녀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해졌고요.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리고 5.18 유공자도 사실 국가 유공자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5.18 유공자가. 그래서 5.18 유공자도 헌법 조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32조에 국가 유공자하고 그 체계가 좀 다르고 그래서 본인도 그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헌법상. 다만 이제 입법 정책상으로 넣을 수는 있는 건데 5.18은 또 헌법 전문에조차 그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5.18 민주화 유공자가 국가 유공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5.18 유공자나 그 유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입법 정책상으로 5.18 유공자의 가산점 주는 것이 평등권 및 공무단위권 침해하는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아까 말대로 이제 뭐 5%로 가산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또 2015년 12월 20일 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23일부터는 조금 이제 또 혜택이 좀 축소됐습니다. 이때는 뭐 어떤 게 없었는데 그냥 축소를 입법자들이 자꾸 축소하는 방향 나가는데 변경됐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요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연간 청년 실업률이 이제 9.9%, 10%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현실에서 지금 만점에 5% 가산점 부여하는 게 채용 시험 당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다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5%도 가하다라고 판정할 가능성도 많아요. 이런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축소, 가산점 범위를 뭐 3% 이하 아니면은 또 그 혜택 받는 사람의 범위를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또 헌법 뭐 불합치 결정이라든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지금도 5% 가산점도 크다는 거죠. 크다라고 좀 보이는 관점이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 이제 추가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5.18이 헌법 전문에 삽입될 경우 이제 헌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헌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니까 5.18 민주 유공자라는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로서 이제 예우를 받아야 되는 헌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들어가는 동시에. 그래서 5.18 희생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헌법 전문에 삽입하려는 의도라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그 5.18을 저쪽에서는 5.18을 계속 헌법 전문에 삽입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이 헌법 전문에 삽입할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5.18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폭동이다, 뭐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일단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딱 못 박는 순간, 이거는 헌법이란 거는 국민의 합의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 합의가 돼서 헌법에 들어갔는데 왜 5.18을 폭동이라고 하냐, 민주화 운동이 돼 있는데 더 이상 논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라 좀 봅니다.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 잠깐 들어놨는데, 5.18에 대해 가지고 뭐 비하하거나 뭐 그게 폭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벌해 버리자. 처벌하자는 법률이 실제로 이제 입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문에 들어감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딴 말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처벌합시다. 그걸 아니면 또 뭐 진짜 명예훼손입니다. 더 쉬워지는 거죠. 헌법에서 이미 딱 이제 못을 박아놨는데 왜 5.18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냐? 나는 이제 논란이 이제 되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이제 5.18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5.18이라는 게 아직도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계속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리고 5.18 가산점 부분도 지금 매년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산점 수치라든가 수혜 대상자 범위를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단위권을 침해할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 뭐 가산점 수치를 뭐 3% 이하로 낮추고 하고 이제 추이를 봐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뭐 딴 거 능력개발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직업훈련 등 이런 거는 이제 제공하되 이 채용시험 가산점이라든가 뭐 특별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개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